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케윤 국어학원의 김남준 선생입니다. 정말로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수능 국어 시험은 80분에 45문제를 푸는 공정한 게임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보면은 목표로 하는 어떤 점수, 목표로 하는 등급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전쟁과도 같은 것이 또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수능 국어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요, 문제의 풀이의 과정 속에서 막혔을 때. 자, 1번부터 45번까지 정말 아주 흐름이 좋게 풀릴 수도 있겠지만 가다 보면 반드시 이제 어떤 문제나 제시면서 막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과정을 어떻게 잘 풀어내는가. 자, 결국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수능 시험의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입니다. 자, 문제 풀이 과정에서 막혔을 때. 자, 여러분, 먼저는 첫 번째 이제 제시문에서 막힐 경우가 있습니다. 제시문에서 막힐 때 그 중에서 문학작품이 뭔가 낯설고 안 읽힐 때, 자, 어떤 탈출구가 있을 것인가. 늘 말씀드렸듯이 수능은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시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과 문제는 별개가 아니죠. 그럼 문제에서는 반드시 제시문과의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잘 활용해라. 특히 보기 제시형 문제에 보시면 그 보기는 반드시 작품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읽어보면 작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짐작해낼 수 있다. 또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작품의 대략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답지를 쭉 흐름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작품을 읽으시면 작품이 낯설지 않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분에 집착하지 않고 흐름으로 읽어라. 자, 갑자기 낯선 어휘가 나오게 됐을 때는 좀 당황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뭘까 하고 자꾸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쭉쭉 흐름을 따라서 읽어가라. 자, 특히 고전소설이나 가사작품을 읽을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자, 쭉쭉 읽어내시면서 어휘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주제만 알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성공이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비문학 제시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 어떤 탈출구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난 제시문이 어려우면요, 실제로 지금 시험 보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문이라는 거죠. 공평하죠? 또한 제시문이 어려우면 의외로 문제는 쉬울 수 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먼저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다소 원칙적인 이야기지만은 항상 비문학 독해는요, 글의 흐름과 구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 비문학 독해는요, 제시문이 처음과 중간과 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자, 글의 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에 제가 별표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의 방향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글의 방향에 따라서 중간 부분에서는 언급된 글의 방향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끝부분에 가서 그것을 마무리해주는 흐름이다. 자, 그 중에서도 처음 부분을 읽어서 글의 방향이 안 보인다면은 자, 여러분 다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쯤 읽었는데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반드시 다시 한번 상기하신 다음에 글을 읽어야 할 것.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 완벽한 독해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에 나온 내용들은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글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에게 평가하고자 하는 이 수능 문제는 자, 흐름이라든지 구조를 묻는 문제이지 독해의 완결성이나 전문성을 묻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처음과 끝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연결해보면서 마무리하라는 것. 15초면 가능합니다. 주제가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문제가 막혔을 경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능 국어시험이라는 객관식 시험의 원칙은 뭐냐? 첫째, 객관식 문제는 정답이 무조건 하나다. 그렇죠? 두 개가 되면 이건 오류가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자, 두 번째는 객관식 문제는 기준에 맞는 하나의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기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준에 적합한 하나의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이건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뭔가 탈출구가 있을까요? 어떤 탈출구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모든 문제는 중간을 끊어서 검토한다. 굉장히 중요한 요령입니다. 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유형 보십시오. 무엇은 무엇이다. 어떤 대상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자, 반드시 이것은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진술. 마찬가지로 그 속에 제시가 되어 있다. 그 진술이 진행되고 있는, 그 진술이 언급되고 있는 위치를 찾아내시면 된다. 자, 이런 문제의 유형에서는요, 진술하는 이 뒷부분에 정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 검토하실 때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답을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자, 끊어서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한다, 무엇임으로 무엇이다, 무엇 때문에 무엇 할 것이다. 이건 전절과 후절의 형태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반드시 중간을 끊어서 무엇을 통해서, 자,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면은, 자, 전절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시가 된지 안 됐는지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라. 그리고 나서 후절로 가서 정답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무엇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후절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전절에서도 정답이 갈릴 수 있겠지만 주로 이런 문제 유형에서도요, 후절, 뒷부분에서 정답이 갈리게 된다. 정답은 주로 후절에 있다. 자, 두 번째는요, 객관식 문제 출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객관식 문제에서의 선택지가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는 주로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주로 제시문 속에서 만든다고 하는 사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무엇은 첫째, 둘째, 셋째, 이다. 이렇게 해서 둘째에다가 이렇게 A 해가지고 A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A가 뭘까? 여기에다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시야를 조금만 확장하시면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는 이 첫째, 둘째, 셋째를 모두 다 활용해서 만드는 선택지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탈출 갑시다. 첫째, 둘째, 셋째를 함께 보면서 정답을 찾아낸다. 자, 1번 선택지를 볼 때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2번 선택지를 판단할 때 마찬가지 방식. 자, 이런 과정을 거치시게 되면은 정답이 잘 보이게 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수험생들의 가장 공통적인 고민. 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 건 알겠는데 판단이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을 세워서 답지를 봤는데도 안 보인다. 글도 나름대로 꼼꼼히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답이 안 보인다. 문학작품도 충분히 이해했는데 정답이 안 보인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탈출구를 한번 찾아봅시다. 눈을 감고 찍지 마시고요. 자, 선택지의 의미나 성격이 같거나 유사하면 모두가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한번 찍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1, 2, 3, 4, 5번 중에서 1번도 아니야, 분명. 2번도 아니야. 5번도 아니야. 3번과 4번 중에서 정답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에 우리가 당면했을 때. 자, 찍기 전에.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거다. 1번, 2번, 5번. 명확히 정답이 아닌 것과 의미나 성격이 같거나 유사한 선택지를 과감하게 버려라. 남는 것이 정답이다. 자, 원칙적으로 문제풀이 과정을 가져가시다가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이런 문제가 고민될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참고해 보신다면 조금은 더 정답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능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시고 훈련하신 만큼 금년 수능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점수, 목표로 하는 등급, 자, 이런 것들을 꼭 성취하셔서 이번 수능 국어시험에서도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